오늘은 스피킹 30일 챌린지의 두 번째 날이에요. 일기장 2회는 새롭게 배울 내용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저는 다 열심히 설명해드리겠지만 그 중에 이해 안 되시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생기면 거기에 집착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파즐을 맞추는 거랑 비슷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파즐을 맞출 때 중간에 있는 파즐이 맞춰지기 위해서 그 주변에 파즐들이 먼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파즈들이 아직 맞춰지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인풋을 계속 하면서 실력이 올라가서 주변의 파즈들이 맞춰지고 그 전에 이해 안 됐던 것들을 갑자기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 실제 영어 공부하는 게 시험 공부랑 아마 가장 큰 점 중에 하나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100%를 가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영어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새롭게 배울 점 중에 내가 10%, 5%만 가져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업을 보면서 집착하는 것보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영어를 가지고 논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으면 아니면 사용해보고 싶은 문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주세요. Today was quite a busy day at the office. 오늘은 사무실에서 좀 바쁜 하루였다. 여기서 어려운 게 없는데 혹시 quite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quite라는 단어를 아주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She's quite tall.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she's really tall 라고 했으면 그녀가 아주 키가 크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she's quite tall 라고 한다면 그녀가 좀 큰 편이야 이런 뉘앙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완전 반대예요. 두 번째 뜻은 상당히 아니면 완전이라는 뜻으로 해석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으면 Life in Korea is different. 한국에서의 삶은 다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만약에 Life in Korea is quite different 라고 했으면 한국에서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상당히 100% 다르다.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완전 다른 의미로 해석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구분할 수 없어요.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규칙은 없는데 감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맥에 따라서,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원어민 중에도 주로 첫 번째 뜻으로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 주로 두 번째 뜻으로 사용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quite a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콤비네이션 quite a 여기까지. 이런 콤비네이션이 나오면 구분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만약에 바로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우리가 첫 번째 뜻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바쁜 하루였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 형용사가 없고 바로 명사 나오는 경우라면 우리가 두 번째 뜻으로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Today was quite a day at the office.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오늘 진짜 사무실에서 뭔가 아주 상당한 하루였다. 아니면 It was quite a part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뭔가 상당한 아주 특별한 파티였다. 이런 규칙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규칙이 있든 없든 이 quite 그리고 quite a 이 표현이 진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라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거예요. 이 표현은 캐주얼한 영어에서 진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라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규칙을 몰라도.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이 문장은 살짝 구조가 조금 더 어려워요. My day started with. 내 하루가 무엇으로 시작됐다. 이것도 연습해볼 만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가 무엇으로 시작돼요? My day started with 뭐뭐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침이 My morning starts with 무엇으로 시작돼요? 한번 문장을 연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영어 구조가 재화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my day started with a team meeting. team meeting으로 시작됐어요. Where we discussed our weekly goals. 거기서 그 미팅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간 목표에 대해서 토론했다, 토의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where가 나와 있는데 where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어디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어디가 아니라 거기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영어랑 한국어가 구조가 너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다른 언어는 사실 구조가 아주 비슷한 언어도 우리가 단순하게 분석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어랑 영어 같은 완전히 구조가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석으로 해결하는 게 진짜 불가능해요. 우리가 구조가 아주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외국어에 익숙해지고 그 외국어를 체화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분석으로 하기에 우리의 작업 기억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문장에 여러 가지 단어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단어 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여기까지 단어 덩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단어 덩어리가 또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단어 덩어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익숙하지 않고 이것도 익숙하지 않고 이것도 익숙하지 않으면 이 문장을 분석으로 해석하기가 사실 너무 인지부하가 커서 안 될 거예요. 한국어를 열심히 번역해서 조합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어는 구조도 다르고 어순도 다르니까 우리가 분석을 하기보다는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패턴, 다양한 구조, 다양한 단어 덩어리에 익숙해지고 체화하고 자동화하고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장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너무 많잖아요. 요소들이. 내가 분석해야 하는 그리고 연결해야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영어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이 단어 덩어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분석을 통해서 배웠던 사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작업 기억으로 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작업 기억으로 하기 불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영어 구조에 영어 단어 덩어리에 좀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문장이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에 단어 덩어리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단어 덩어리 하나 또 있어요. 2개밖에 없어요. 훨씬 간단하죠. 훨씬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익숙해지는 재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 머릿속에서 보면 이 문장이 이렇게 2가지 요소만 있어요. 이렇게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분석으로 통해서 계속 배워왔던 사람이라면 머릿속에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죠.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쉽게 이해하는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이렇게 익숙해지는, 습득하는, 재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리고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을 거지만 경험이 쌓이고 나면 확 좋아질 거예요. 확 쉬워질 거예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Our team has been doing okay. 우리 팀은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었고 and 그리고 we managed to gain some new international clients. 우리가 새로운 글로벌 고객들을 해외 고객들을 얻었어요.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 얻었다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we managed 이 단어가 있죠. 보통 manage라고 한다면 보통 관리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관리라는 뜻이 아니라 해냈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국어 소설을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런 문장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I finished the book. 그냥 내가 이 책을 끝까지 읽었다. 그쵸? 근데 만약에 한국어 소설이 아니라 영어 원서라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해냈다는 그런 뉘앙스까지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I managed to, 내가 해냈어요. To finish the book. 내가 이 책을 끝까지 읽는 것을 해냈어요. I managed to. 이것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에 여러분들이 각자 해냈던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거 해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After the meeting, 회의가 끝난 후에 I had an important phone call. 나는 중요한 전화를 했다. 중요한 전화를 가졌다. With a potential client, 잠재 고객이랑 from Italy. 이탈리아의 잠재 고객이랑 중요한 전화를 가졌어. 여기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It wasn't easy. 쉽지는 않았어요. Because, 왜냐하면 왜 쉽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My English isn't very good. 내 영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But, 그런데 we were able to communicate somehow. somehow는 어떻게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communication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we were able to, 우리가 할 수 있었다. 만약에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면 연습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표현도 정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we were able to,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I was able to, 내가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 표현이 익숙해진 표현이라면 연습 안 하셔도 되는데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면 오늘 중에 아니면 내일 중에 여러 번 연습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They were able to,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아는 걸로 부족해요.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각자가 필요하시면 따로 연습하시고요. 자, we talked about,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Our products,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고객이랑. And how they could help their business. 자, they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감으로 맞춰야 돼요. 여기서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품들이 그들의 그 고객들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I hope, 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대를? We can sign a new contract. 그들이랑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With them soon. 그들이랑 같이 곧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에서 학습자분들 중에 이런 오해가 많아요. hope 그리고 wish 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hope는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wish는 과거에 대해서 과거 소원에 대해서 사용한다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hope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은 일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wish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용을 해요. 이 차이예요. 과거랑 미래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I hope we can sign.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I hope we will 라고 하지 않았죠. I hope we can. 현재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현, 이 문법도 좀 연습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할 것 같은 소원, 기대에 대한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때요? I hope the weather is good tomorrow. Or I hope Korea wins the game. 아니면 I hope he likes the present. Or I hope he calls me back. 자,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I had a meeting with my boss. 나는 미팅에 있었어요. 내 상사랑.
자, to가 나오면 많은 경우에는 무엇을 위한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을 해요. 무엇을 위한 미팅이었죠? To discuss my progress. 나의 성과를 논의하기 위한 미팅이었어요. My boss seemed quite satisfied. 자, 여기 quite 나왔죠? 보시다시피 이 표현이 캐주얼한 영어에 진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My boss seemed quite satisfied with my work. 내 상사는 내 일에 대해서 만족한 듯 보였어요. 만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And even gave me some advice. 그가 조언도 주셨어요. Advice for future projects. 미래에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조언도 주셨어요. 심지어. 여기 even 이 단어가 심지어 조언도 주셨어요. 이런 강조를 해주는 이런 강조 뉘앙스를 추가하는 단어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He gave me advice. 이 문장은 그냥 단순하게 그가 나한테 조언을 해주셨어. 간단하게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여기 He even gave me advice. 이 단어가 추가되면 어떤 느낌이 추가되냐면 그가 심지어 나한테 조언도 해주셨어. 이런 강조되는 심지어 조언도 해주셨어. 이렇게 강조되는 그런 뉘앙스가 추가되거든요. 이 단어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죠. 자, that made me feel better.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 또 행복하게 만들었다. 또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었다. I hope. 자, 보시죠. 다시 I hope가 나왔어요. I hope to get a promotion soon. 나는 곧 바른 시일 내에 승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시죠. hope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소원이죠. 내가 실제로 프로모션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래서 I hope to get a promotion soon. 같은 문법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hope 구조랑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hope 구조가 조금 다르니까 이것도 연습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I hope 뒤에 to가 나와요. 그래서 분석보다는 그냥 여러 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hope to visit soon. 나는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니면 I hope to finish my project soon. 내가 내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니면 I hope to improve my English. 아니면 I hope to meet new people. I hope to travel more next year.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이 2024년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대에 대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So, I'm happy. My boss is happy. 이 문장은 아마 많은 학습자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So, I'm happy. 나는 행복하다. My boss is happy. 내 사장, 내 상사도 행복하다.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뜻이에요.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에 that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I'm happy that my boss is happy. 그러니까 내 상사가 행복해서 나도 행복하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that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생략됐어요. 그런데 이게 영어는 참 문제죠. 왜냐하면 that라는 단어는 중요한데 생략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언제 생략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영어를 이해하는 실력은 그냥 단순히 지식에 달린 게 아니거든요. 지식 플러스 경험이 필요해요. 이런 건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그런 영어 구조에 대한 인사이트, 영어 구조에 대한 이해, 지속적으로 노출을 영어 인풋을 하시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자, 다음 문장. After work, 일이 끝난 후에, 내가 퇴근 후에 I went out for drinks. 내가 한잔하러 나갔어요. With some coworkers. 내 동료들 몇몇
몇몇 동료들과 같이. 여기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We had a pretty good time. 자, 여기서 다시 casual한 영어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pretty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예쁘다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quite랑 사실 quite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quite랑 아주 비슷한 점이 뭐냐면 pretty라는 단어를 intonation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이 경우에는 we had a pretty good time. 우리가 뭐 완전히 좋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완전히 100% 아주 특별하게 좋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나름 좋은 시간을 보냈어. 이 뜻이에요. 이 뉘앙스예요. 자, I stayed out for about 2 hours. 나는 2시간 정도 있었어요. I wanted to go home sooner. 나는 집에 가고 싶었는데 sooner, 더 일찍, 그 2시간보다 더 일찍 집에 가고 싶었는데 but, 그런데 everyone kept telling me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말했어요. 무엇을? To have another drink. 한 잔 더 마시라고 계속해서 권했어요. 이 문장도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왜냐하면 everyone kept telling me 여기 keep 이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요? 이거예요. 예를 들면 everyone told me 이 문장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냥 말했다. 한 번.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번 말했다 라는 뉘앙스를 추가하고 싶다면 everyone kept telling me 계속해서 나한테 말했다. 이 표현도 사실 생각보다 자주 써요. 그리고 유용하게 써요. 예를 들면 나는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웃어줬다. 그러면 he smiled at me. 그가 나한테 한 번 웃어줬다. 그런데 he kept smiling at me. 이 문장은 그가 계속해서 나한테 웃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뉘앙스를 추가하고 싶으면 he kept smiling 아니면 현재형으로 he keeps smiling. 계속해서 그 액션을 했다라는 뉘앙스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 문법을 아주 쉽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오늘 보는 문법 중에 어렵거나 잘 이해 안 되는 문법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게 문법의 파즐이 맞춰지는 속도, 맞춰지는 그런 타이밍이 달라요. 그리고 오늘 이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인풋을 같이 하면서 실력이 올라가서 나중에 이해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주변에 그 파즐들이 맞춰지고 나서 원래 이해 못했던 그런 파즐들이 갑자기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해될 거예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분이죠. On my way back home. 집에 가는 길에. 이것도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On my way 어디로? 그러니까 on my way to work. 사무실에 가는 길에. 아니면 on my way to the hospital. 병원에 가는 길에. 어디 가는 길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The train was very crowded. 기차 아주 혼잡했어요.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And 그리고 someone accidentally stepped on my foot. 어떤 사람이 실수로 내 발을 밟았어요. It really hurt. 진짜 아팠어요. And 그리고 he didn't even apologize. 그 사람이 사과도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이 even이라는 단어를 그 전에 본 적이 있죠. 강조의 뉘앙스를 추가하는 단어죠. 만약에 우리가 he didn't apologiz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가 사과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런데 he didn't even apologize 이게 추가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사과도 안 했어요. 심지어 내 발을 밟았는데 사과도 안 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장. I was really angry. 나는 진짜 화났어요. Why do people have to be so rude?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례해야 할까요? 자, 이 문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also 그리고 I forgot to call my friend. 내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을 깜빡했다. 어제 나한테 전화했는데 내가 바빠서 내일 전화해주겠다 약속했던 그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I forgot to call my friend. 나는 무엇을 하기를 깜빡했다. 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Tomorrow. 나는 내일 꼭 할 거야. 내일 꼭. 자, 오늘 다이어리는 뭔가 배울 게 좀 너무 과도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풋을 통해서 공부할 때 중요한 건 100%를 추가하면 안 돼요. 100%를 추가하지 마시고 10%만 가지면 충분히 가졌어요. 그리고 다양한 문법의 파즈, 다양한 단어 덩어리, 다양한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타이밍이 각자 달라요.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 이해 안 됐던 점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가장 중요한 문법, 가장 중요한 표현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해 안 됐으면 괜찮아요. 내일 이해하면 되죠. 아니면 모레, 아니면 다음 주에 이해하면 돼요. 사실 저도 외국어를 배우면서 그런 적이 항상 많아요. 어떤 문법, 어떤 표현이 이해 안 되고 안 됐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이해를 못 했다가 시력이 좋아지고 나서 갑자기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해된 우리가 인풋을 하면서 파즐들이 맞춰지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그런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타이밍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더 빠르게 하고 또 시간을 땡기고 더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언어를 공부한다는 건 약간 유기적인 과정이에요. 유기적인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또 빠르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한테 너무 많은 물을 한꺼번에 해줘도 나무가 별로 더 빨리 자라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비슷해요. 마음을 좀 가볍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Today was quite a busy day at the office. My day started with a team meeting where we discussed our weekly goals. Our team has been doing okay, and we managed to gain some new international clients. After the meeting, I had an important phone call with a potential client from Italy. It wasn't easy because my English isn't very good, but we were able to communicate somehow. We talked about our products and how they could help their business. I hope we can sign a new contract with them soon. In the afternoon, I had a meeting with my boss to discuss my progress. My boss seemed quite satisfied with my work and even gave me some advice for future projects. That made me feel better. I hope to get a promotion soon, so I'm happy my boss is happy. After work, I went out for drinks with some coworkers. We had a pretty good time. I stayed out for about 2 hours. I wanted to go home sooner, but everyone kept telling me to have another drink. On my way back home, the train was very crowded, and someone accidentally stepped on my foot. It really hurt. And he didn't even apologize. I was really angry. Why do people have to be so rude? Also, I forgot to call my friend. Tomorrow.